오늘 남편이 38살 아들의 방문에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철물점에서 산 3,000원짜리 번호 자물쇠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려야 하나? 아니야, 이번엔 남편 손을 들어줘야 해.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단호하게 대한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저는 올해 60입니다. 남편은 65이고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지 3년째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반이 넘게 사라졌습니다. 이유요? 전부 아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로서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왜 결국 남편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 여러분 댁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밥투정도 안 하고 동생 없이 외동으로 자라면서도 외롭다는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말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아이구나.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과외 한 번 안 시켰는데도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대학도 서울에 있는 좋은 곳에 들어갔고요. 친척들이 모이면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언니 민수 참 잘 키웠네. 우리 애는 맨날 말썽만 부리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로서 잘한 거야.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직장을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엄마, 회사가 너무 힘들어. 상사가 맨날 괴롭히고 야근도 너무 많아. 제 가슴이 먼저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잖아. 그래, 힘들면 그만둬. 엄마가 다 이해해. 더 좋은 회사 알아보자. 남편도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회사들이 젊은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굴어. 천천히 알아봐라. 두 번째 직장도 8개월. 엄마, 여기는 연봉이 너무 낮아. 친구들은 다 나보다 많이 받는데. 그래. 요즘 집값도 비싼데 돈은 많이 벌어야지. 그럼 이직 준비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세 번째, 네 번째. 직장을 옮길 때마다 저는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아들은 30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생활비는 저희가 댔습니다. 엄마, 요즘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 서울에서 나가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해.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집값은 말도 안 되게 올랐으니까요. 그래. 요즘 젊은 애들 힘들긴 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부러웠습니다. 우리 딸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아. 사위가 괜찮아서 다행이야. 우리 아들은 외국 나가서 자리 잡았어. 이제 손 안 벌리더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렵잖아요. 하지만 집에 오면 남편과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건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다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대화는 늘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또 잠 안 자고 게임하나. 요즘 아들은 밤낮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민수야, 새벽까지 뭐 하는 거야? 남편의 큰 소리에 저도 깼습니다. 급하게 나가봤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화면을 끄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건. 하지만 남편은 이미 화면을 봐버렸습니다.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는 이상한 글들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님이 10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민수님이 5만 원을 후원하셨습니다. 후원? 저게 무슨?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아들 방을 뒤지는 걸 봤습니다. 여보,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저도 궁금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남편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여보, 이게.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0만 원. 이번 달 사용액이었습니다. 게임 아이템, 인터넷 방송 후원, 배달 음식. 이게 누구 카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네. 내 이름이야. 어떻게 남편 몰래. 작년에 아들이 부탁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제 명의로는 카드가 안 나와요. 아빠 이름으로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쓸게요. 그때 저도 찬성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요즘 신용카드 없으면 불편하잖아. 내가 허락했잖아. 남편이 거실로 나와서 인터넷 뱅킹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누적 사용액 1,800만 원.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이게 뭔지 알아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퇴직금이. 이렇게. 아들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명세서를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빠, 이게 뭐냐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답해봐. 이 돈을 뭐에 쓴 거야? 게임이요. 게임? 게임에 1,800만 원을?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임에 그렇게 많은 돈을? 아빠, 요즘 게임이 그렇게 돈이 많이. 닥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진정이 되나? 우리 노후 자금을 저렇게 날리는데.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반성하는 걸까?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거래 내역을 전부 뽑아왔더군요.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이 내민 종이를 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게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하루에 3번씩, 택배도 매일같이, 옷, 신발, 전자기기, 그리고 이체 내역. 민수에게 이체 마이너스 50만 원. 민수에게 이체 마이너스 30만 원. 이건 남편이 직접 준 거잖아. 여보, 이건 당신이 준 거예요? 민수가 친구 결혼식 축의금 내야 한다고. 자격증 시험 응시료 내야 한다고.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날 저는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요. 여보, 왜? 우리 민수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부 다요.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기억해요? 민수가 초등학교 때 숙제 안 해간 날? 그때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혼냈잖아. 아니에요. 선생님이 혼낸 게 아니라 민수가 정말로 숙제를 안 한 거였어요.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신이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따졌잖아요. 우리 아이가 왜 숙제를 안 했겠느냐고. 그랬지. 민수가 게으름 피운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덮어줬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중학교 때도요. 친구랑 싸운 거 알고 보니 민수가 먼저 때린 거였어요. 나중에 그 친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은 왜 그때 말 안 했어? 말했죠. 근데 당신이 안 들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나도 똑같았어. 고등학교 때도요. 성적이 떨어진 건 학원 문제가 아니었어요. 민수가 수업 시간에 자기만 한 거였어요. 우리가 민수한테 뭘 가르쳤어요?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해결해 준다. 힘들면 부모한테 기대면 된다. 이것만 가르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60 넘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20년, 30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민수 때문에 우리 노후 자금이 반 이상 날아갔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진짜로 궁금하지 않아요? 민수가 40살, 50살 되어서도 우리 집에 살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살 건데요? 나도 우리 아들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인가 싶어요. 아들을 망치는 게 아닐까? 그날 밤 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뭘 한 거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이 어디론가 나갔다 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자물쇠였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이제 선택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이대로는 안 돼. 변화가 필요해. 남편이 아들 방문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밖에 나간 사이였습니다. 자물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려야 하나? 아니야, 이번엔 남편이 오라.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응, 민수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야기할 거야. 남편이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매달 생활비 30만 원 집에 납부. 두 번째, 집안일 분담 설거지, 청소. 세 번째, 밤 12시 이후 게임 금지. 네 번째, 주 3회 이상 이력서 제출 인증. 다섯 번째, 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방 출입 불가. 이 정도면 혹독하지 않아. 오히려 당연한 거야. 저녁 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방문에 달린 자물쇠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부터 규칙이 생겼어. 아들이 종이를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이 집은 공짜 호텔이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손을 들어줘야 해. 말도 안 돼요. 제 방인데 왜 제가 못 들어가요? 내 방. 이 집 누가 산 건데?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남편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이제까지 너한테 너무 잘해줬어. 아니, 너무 많이 해줬어. 그게 잘못이었어. 아빠,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이게 진짜 사랑이야. 엄마. 엄마는 뭐라고 하세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아빠 생각에 동의해. 엄마까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잘못했어.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다 들어줬어. 그게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라도 말해야 해.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 너를 약하게 만든 거였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규칙부터 지켜. 할 수 있겠어? 못하면요? 짐 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물쇠를 단지 첫 한 달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아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안 냈고 집안일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일주일 동안이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거실의 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밤마다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소파에서 자잖아요. 알아, 나도 힘들어.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야. 지금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어. 그래도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 지금 우리가 흔들리면 민수는 끝이야. 맞아, 내가 견뎌야 해. 3일째 되던 날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내가 차려 먹어. 엄마가 좀 차려줘요. 안 돼. 이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아들이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아들이 냉장고를 열어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서툴게 어색하게. 그래. 조금씩. 일주일째 되던 날 아들이 항복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규칙 지킬게요. 방 좀 열어주세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진심이지? 네. 진심이에요. 그날부터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밖에 못 냈지만요. 엄마,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이 돈이 이렇게 기특할 줄이야. 설거지도 했습니다. 그릇을 몇 개나 깨트리면서요. 엄마, 미안해요. 또 깨트렸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청소도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했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3회였지만 나중에는 매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째 되던 날,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면접 통과했어요.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내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정말 잘했어.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버텼구나. 남편도 왔습니다.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빠, 잘했다. 우리 가족은 그날 처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꼬박꼬박 냅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요. 고마워. 설거지도 자기 몫을 합니다. 청소도 합니다. 어제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아들이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엄마 아파요? 응. 나이 들어서 그래.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 아들이야. 며칠 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년쯤에는 전세 자금 모아서 나갈게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아빠, 엄마, 왜? 그때 자물쇠 달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도 고마워. 내가 변해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고백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댁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아프게 자식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특히 엄마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처럼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가슴부터 아픈 엄마들. 자식이 우는 모습 못 봐서 뭐든 다 들어주는 엄마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게,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38이 되어서야 아들에게 책임을 가르쳤습니다. 더 일찍 했어야 했습니다. 20살 때 대학 들어갔을 때 첫 직장 다닐 때.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특히 어머니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울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아주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뒤에서 밀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어.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남편분들. 아내가 흔들릴 때 잡아주세요. 저희 남편처럼요. 남편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아들이 소파에서 자는 걸 보고 방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잡아줬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안 돼. 우리가 지금 흔들리면 민수는 끝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흔들리면 자녀 교육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냉정하게 대하신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저희 남편이 자물쇠를 달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세요? 제가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아세요?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힘듭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당신이 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당신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변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30이 늦은 게 아닙니다. 40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하면 됩니다. 요즘 저희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그때 자물쇠 안 달았으면 저 지금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잘한 거구나. 자물쇠 하나가 우리 가족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기 하나가 바꿨습니다.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혹은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해결하셨나요? 특히 어머니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중장년 여러분, 특히 엄마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 속에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약해질 때 아빠가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자녀는 변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